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대 교수회가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수회 결선 투표에서 득표율이 미달됐다는 게 그 이유라고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국민대 교수 한 분 지금부터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일 저희와 인터뷰를 했던 그 교수님인데요.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익명으로 음성 변조해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근데 교수님께서는 이게 지금 교수회로부터 연락 받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서 먼저 아셨다면서요? 예.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모두 다 그랬는데요. 예, 공식적인 결과 공지가 이제 어제 오후에서야 이제 나왔는데, 예. 메일로. 예, 그보다 거의 이틀 전에 이 음. 언론들을 통해서 이 부결됐다는 인터뷰 보도를 다들 알고, 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교수회 회원들, 교수님들한테 먼저 알리지 않고 언론에 먼저 알렸을까요? 물론 뭐, 글쎄요. 뭔 정리할, 게 필요할 부분도 있겠지만은, 네. 어쨌든 언론들이 어떤 연락을 했을 때, 네. 회장님께서는 아마 부결됐다는 소식부터 먼저 좀 알렸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관련 뉴스를 보면서 약간 좀 뭐했던 게 이게 결선 투표라는 것까지 가야 되는 사안인가 일단 좀 거기서 좀 약간 의아했는데 무슨 예, 대선 후보 선출하는 것도 아니고 예. 예. 근데 지금 이게 뭐 회칙에 따른 결선 투표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예. 교수회가 사실 이런 문제를, 다룬 것은 좀 사실 이례적인 일이죠. 근데 네네네.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칙을 정해야 될지는 사실 이제 모두 논란이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 어쨌든 뭐 정확하게 사후적으로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랬다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교수 회칙에서 어떤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어. 모든 것이 자의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결선 투표로 간 게 어떤 회칙의 규정이 아니라 교수의 회장단의 그냥 그 단독 판단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이게 또 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서 예. 반드시 3분의 2 이상의 투표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안건이어야지 예. 채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었는데 예.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한 번도 결선 투표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사전에 논의된 제안돼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그래. 때문에 예. 굉장히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상자가 그 대선 예비 후보의 부인이라고 하는 점을 빼고 예. 그냥 어떤 그 박사학위 논문 하나에 대해서 표절 여부를 가리는 거라면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뭐 저희는 뭐 표절 여부냐까지 얘기할 것도 아니었고요. 예.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거였습니다. 단순히 합격 구성원으로서 그냥 의견을 표현하는 거였거든요. 네. 저희가 그 어떤 결과까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처음부터 매우 복잡하게 진행되면서 이제 모두가 피로도가 쌓였지요. 그래서 이 규정 해석의 문제라든지 네. 행정적인 절차의 결과까지도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본질이 왜곡되면서 굉장히 충분히 예상되었던 이제 결과가 이제 나와버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표절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교수 뭐 표결도 아니고 그 의혹 그러니까 처리 문제에 대해서 교수회가 입장을 낼 거냐 말 거냐 이거였던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렇죠. 제조사를 하라. 그게 예. 뭐 결국은 제조사가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굉장히 이건 문제가 있다. 여기까지만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였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수 사회 일각에서 이거 투표 문항 설계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다는데 그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처음에는 반드시 3분의 2 이상의 투표가 있어야 되고 네. 그 이후에 또 그 안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온 안건이라야지만 채택이 되는데 네. 문제는 이것이 투표 문항이 4개가 됐습니다. 음. 특히 대응 부분에 대응을 하자라고 하는 게 적극 대응과 소극 대응으로 두 가지가 나뉘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어느 문항에도 3분의 2 이상의 그런 어떤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애초부터 이제 한계가 있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고 그렇게 진행된 투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대응하자, 대응하지 말자,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 것도 아니고 예. 대응하지 말자는 딱 하나로 해놓았는데 대응하자는 적극 대응하자와 소극 대응하자로 두 개로 또 나눠놨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1차에서는 이제 적극 대응이 38.6, 비대응, 대응하지 말자가 36.9가 나와가지고 결선 투표를 했다. 예, 예.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요. 예. 그래서 결선 투표에서 적극 대응에 동의한 비율이 53.2%였다고 하던데 예.
이걸 또 받아들이지 않은 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이렇게 지금 그 규정을 잡았던 거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특정 안건에 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1차 투표 때 적극 대응과 소극적 대응을 합치면 61점 몇 %였는데, 네. 결국 이제 그 중에 소극적 대응으로 투표를 하셨던 분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비대응 쪽으로 아마 옮겨가신 것 같습니다. 결국 안타까운 결과가 났고 과반수를 넘었지만 3분의 2에 도달하지 못해서 결국 안건이 부결된 것이죠. 제가 과문한 탓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결선 투표가 할 때는 그 과반을 넘지 못했을 경우에 그 결선 투표를 하고 예. 결선 투표에 가서는 결국은 다수 투표가 그냥 그 이기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서 또 3분의 2 요건이니까 또 들어갔다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야, 이거 어떻게 봐야지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만. 예, 특히 그 3분의 2 투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사실은 이제 1차 투표가 한창 진행된 과정에 교수회 그냥 그 메일을 통해서 룰이 갑자기 바뀌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예.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유가 어디에 있든 더 좋은 조건으로 변화되었든 마찬가지로 투표 중에 이러한 룰이 바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어려운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왔으면 교수회는 그냥 이제 그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딱 끝내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아닙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좀 허탈하기도 하고 예. 충분히 예상을 했습니다만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지 못했지만 이 최소한 과반수 투표자 중에 압도적 다수가 이 사태에 대해서 분노를 이제 표시하고 있는 만큼 예. 교수의 결정이 우리는 매우 비판적이라고 이제 현재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향후에 176명의 교수님들이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 이런 의견을 그냥 묻히지 않도록 어떤 이 목소리를 다시 한번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 교수들의 어떤 기본 자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교수회장을 맡고 있는 홍성걸 교수 이분이 한 언론과 인터뷰한 걸 보니까 교수회 차원에서 의견을 표명하지는 않지만 김건희 씨 논문 부정 의혹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학교 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던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차피 교수의 결정이 실질적으로 학교 당국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그냥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얼마든지 낼 수 있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즉 위 방안이랑 처음부터 어떤 그런 의견을 공표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즉 결국은 대외적으로는 뉴스화되지 않아서 어떤 부담도 안 가지면서도 그래도 뭔가를 하긴 했다라는 식의 별로 솔직하지 않은 그런 방안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 결론하고 학생들하고 혹시 좀 얘기 나눠보셨어요? 학생들 뭐라고 하던가요? 아직 본격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진 못했습니다. 지금 비대면 시기라서. 하지만 최소한 자신들 역시도 과반수 투표자들이 이제 중에서는 압도적 다수가 분노를 표시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교수의 결정이 굉장히 실망하고 비판적일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이 눈 감는 선생들에게 학생들이 뭘 배우려고 할지 참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좀 쭉 지켜보면서 학문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대에 재직 중인 교수님 한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